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아마 100년쯤 역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컨설팅 기업인데 인텔라투스, 여기서 아주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이것을 C트레이드 머리타임이 인용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해상 풍력 발전 용량이 2035년경에는 지금보다 한 300배 증가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한국의 조선업에는 적어도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WTIV, 이게 윈드 터빈 인스톨레이션 베슬이니까 해상 풍력 발전 설치선입니다. 이 설치 선박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해상 풍력 지원 선박, 이거 새로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에 새로운 선박에 대한 수요가 왕창 필요하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또 더 오래 돌아갈 거다, 이런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단순하게 조선업 자체의 경기 순환이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의 슈퍼사이클은 과거의 단순한 경기 순환에다가 탄소 규제, 에너지 전환, 이런 어떤 이벤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더해서 에너지 안보 이슈, 즉 러시아 에너지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러시아 대체할 새로운 어떤 공급지, 이런 게 이제 필요해진다. 이런 것이 세 가지가 지금 복합되어 있는 이런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오래 돌아갈 것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뉴스 아닌가, 이런 뜻입니다. 특히 부유식 해상 풍력 단지를 지원하는 선박, 그게 지금 현재 부족할 것 같다, 이런 거는 제 기억에는 2020년부터 이런 보도를 계속 봐왔습니다. 예.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국의 조선소에 WTIV가 대량 수주됐다는 소식은 없죠.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는 과거 대우조선이 2건 수주한 게 있습니다. 그 뒤에서 볼 것입니다. 예, 가격 분석하기 위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대량 수주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WTIV 쇼티지 상황이 지금 점점 더 앞으로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결국 나중에는 다수 발주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요. 풍력 터빈은 현재 계속 점점 길이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날개 길이가 점점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00m 넘은 지가 지났죠. 한참 됐죠. 그리고 계속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초대형 풍력 터빈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선박은 지금은 특히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예? 과거에 있는 거는 지금 사이즈가 안 맞아서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새로 건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WTIV는 사이즈가 맞지 않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인텔라투스가 추정하는 것은 단기간에 적어도 한 120억 달러 정도 아주 시급하게 해상 풍력 지원 선박 새로 건조하는 데 투자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단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투입돼야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시트레이드 머리타임 또 다른 보도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벤트가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에너지 전환이라는 세미나에서 DNV의 해상 풍력 섹터의 책임자가 이제 발표한 건데, 여기서도 같은 내용입니다.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여기서는 타임축이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동안 대략 한 5,000개 정도 해상 풍력 발전소 설치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면서, 특히 여기서 문제되는 게 요 설치 지원하는 선박 WTIV 부족이 앞으로 심각해질 것 같다, 이걸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사례를 들었는데, 똑같이 바람개비가 점점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를 든 것이 이런 겁니다. 바람개비 블레이드 길이를 대략 한 100m를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현재 평균적으로 허브 하이트가 150 내지 160m가 된다는 겁니다. 이 허브 하이트라는 것은 요거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해수면에서 그 중심점 있잖아요. 바람개비 돌아가는 중심점, 거기까지 높이가 허브 하이트입니다. 그러면은 그 중심점에서 그 블레이드 그 날개 길이가 100m니까 그러면은 가장 높은 곳, 이게 블레이드가 이제 빙글빙글 돌지 않습니까? 해수면에서 가장 높은 곳의 고도는 250 내지 260m가 되겠다. 이렇게 산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야,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냐 이겁니다. 아파트 1층 높이 우리 평균 한 3.3m 잡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80층 그 고층 아파트 높이 그런 정도 높이의 그 초고층 구조물이 해상에서 빙글빙글 365일 주야로 돌아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높을수록 풍력 에너지 더 많이 수집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자꾸 이제 키우는 거죠. 예전에 바람개비 날개 길이에 따라서 한 바퀴 돌 때 그 원의 면적이 있잖아요. 그 면적과 그 풍력 에너지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식도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 식을 찾아서 뭐 다시 제시하지는 않고요. 그 귀찮아서. 하여튼 면적이 클수록 높을수록 이게 에너지 수입은 더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크기, 사이즈 경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제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재밌는 그 보도된 게 있는데 트레이드 윈즈에 얼마 전에 보도된 겁니다. 미국 같으면은 육상 풍력 발전 위주로 쭉 발전을 해 오다가 지금 그 코네티컷 주하고 로드 아일랜드의 그쪽에 해상 풍력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그걸 704메가와트짜리인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레볼루션 윈드입니다. 레볼루션이 혁명 뭐 이런 거니까 혁신적인 거 이런 거니까 바람을 가지고 혁신하겠다는 거죠. 제목 참 좋은데 프로젝트 이름이 레볼루션 윈드. 그래서 여기에 사용될 WTIV를 미국에서 최초로 건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WTIV 반드시 필요하니까 이거 없으면 그 해상 풍력 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가 없죠.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WTIV가. 그래서 그 미국에서 최초로 건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WTIV 미국 1호 배 이름을 크리브디스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미국에는 기본적으로 그 선박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기본 법이 있죠. 존스 액트 아닙니까? 존스 액트. 미국 연안에서 돌아다니는 그 배는 미국인이 발주를 해야 되고요. 그 소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고요. 미국 조선소에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자도 미국인이어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존스 액트법인데 여기에 충족하기 위해서 WTIV를 미국에서 건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냐 그걸 트레이드 윈즈가 보도한 건데 가격이 올라가서요. 계속 가격이 올라가서 가격 상승으로 지금 납기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해상 풍력 그 발전단지 그 건설 일정이 WTIV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럼 가격이 얼마냐? 6억 2,500만 달러로 상승을 해서 그래서 지연되고 있다는 겁니다. 6억 2,500만 달러, 대략 한 6.3억 불로 일단 퉁쳐버리고요. 이제 여기서 그러면 한국은 WTIV 얼마에 수주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기로 합니다. 21년 5월 12일자 그 당시 대우조선이 공시한 게 있습니다. WTIV 한 척을 수주를 했습니다. 그때 3,682억 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환율로 3.3억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내년 8월에 인도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 그 뉴스를 보면은 드디어 이제 그 스틸 커팅 시작했다, 즉 건조를 시작했다, 설계 다 끝나고 그러니까 대략 한 1년 반 정도 하면 요거는 다 건조를 하나 봅니다. 요런 정도입니다. 3.3억 달러. 그러면 21년 5월 그 당시에 LNGC 있잖아요.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LNGC 한 척에 얼마였느냐? 그 당시 1.94억 달러였습니다. 1.94억 달러. 그러니까 LNGC 한 척보다도 WTIV 한 척 가격이 한 1.7배 가량 되네요. 1.7배.
그다음에 그 12월 3일, 21년 12월 3일 그 대우조선이 당시 한 척 더 추가했는데 그게 3.24억 달러였습니다. 그러나 그 환율 때문에 그렇고요. 그 가격은 원화 가격은 3,829억 원으로 더 올랐습니다. 원화 가격은. 예, 그래서 그 환율이 올라서 달러로는 3.24억 달러가 되었고요. 요거는 이제 25년 5월에 인도할 그럴 내용입니다. 그래서 당시 그 WTIV 한 척당 LNG세 가격이 대략 한 1.7배였다니까 이걸 만약에 지금 수주한다면 그러면 지금 그 비슷하게 그 WTIV 한 척당 한 4.5억 달러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한국의 빅3 그 조선소 도커는 황금 도커입니다. 황금 도커. 예, 예? 도커 확보하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4.5억 달러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4.5억 달러를 받아도 미국보다 대략 2억 달러 저렴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야 도대체 미국 저 제조업 경쟁력이 왜 저렇게 망가졌는지 매우 의아합니다. 예. 하여튼 이건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WTIV 왜 저렇게 비쌀까? 핵심 기능을 가만히 한번 그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저거는 해상 크레인 기능을 제공을 해야 합니다. 해상 크레인입니다. 예. 그래서 말하자면 배에다가 크레인을 싣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예. 어떤 그런 기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저 크레인이 100m 길이 블레이드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거를 해수면에서 160m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 올려야 합니다. 예? 호흡 하이트까지는 최소한 그 정도 들어 올려야 하잖아요. 파도, 바람 이런 게 와서 건드려도 잡아준 위치에 딱 고정되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청난 해상 크레인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한다. 이게 핵심 중에 핵심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른 기능도 많이 필요하겠죠. 거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먹고 자고 쉬고 이런 어떤 숙식 기능도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핵심은 해상 크레인을 안정적으로 딱 위치 잡아준 데에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운영하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해상 크레인 운영하는 거. 예. 그래서 저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기술이. 연구하니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WTIV 전체의 무게중심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무게중심 올라가면은 높아지면은 불안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죠. 그게 물리 법칙일 텐데 이걸 이제 기술적으로 딱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실력이 없으면 저 해상에서 넘어지겠죠. 물속에 깔아앉아 보겠죠. 대형 사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WTIV는 해상 풍력 발전소가 완공돼서 운영 중에도 꼭 필요할 겁니다. 사후 관리를 할 때도 필요할 거 아닙니까? 부품도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사고로 날개가 부서져서 날아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서로 이제 갈아 끼워야 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로 교체하고 정기 점검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도 WTIV는 반드시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의 빅3 포함해서 K조선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은 지금 초대형 해상 풍력 발전단지 이거 앞으로 저렇게 엄청나게 늘어난다는데 그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제 WTIV니까 설치 선박이니까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부수적으로 또 WTIV만 필요한 게 아니고 해상 풍력을 지원하는 선박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예. 다수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은 지금 새로 이전에는 없던 시장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결국 K조선이 장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지원 선박 시장은 빅3가 참여하기보다는 한국의 중소조선사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가령 삼성중공업 같으면은 드릴십이나 FLNG나 FPSO 이런 분야에서 지금 경쟁력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뭡니까? 파도, 조류, 바람 이런 데 밀리지 않고 지정된 위치에 고정하는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모어링 시스템 관련된 기술인데
삼성중공업이 여기에 관해서 그러니까 글로벌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mooring 시스템도 있고 그와 별도로 독자적으로 특허낸 기술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훨씬 낫지 않느냐. 그래서 상대적으로 삼성중공업한테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이후에 수주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세잖아요.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거, 이게 만약에 된다면은 K조선이 여러 단계 레벨업 되는 어마어마한 호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하니 가령 한국의 빅3 조선소가 미국의 존스 액트법을 그 규정을 충족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앞으로 한미 간에 협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즉 미국인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의 그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을 이제 미국 소유가 돼서 미국에서 운영을 할 때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존스 액트법을 한국의 빅3 일단은 최소한 빅3 조선소는 충족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한미 협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가만히 보니까 미국은 한국의 조선소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저런 그 수상함이나 잠수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상선도 저런 그 군함과 동급으로 매우 중요한 핵심 전략자산입니다. 상선도. 이게 뭐 두말하면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데 조금 전에서 본 것처럼 미국 조선소보다는 한국 조선소가 이 제조 경쟁력이 월등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바이든하고 케미가 너무 잘 맞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롱 타임하고 한 번 더 불러갖고 말이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 의회에서도 한 번 더 부르고 이렇게 해서 한국 빅3 조선소에서 건조한 선박은 미국 존스 액트법 원칙적으로 충족한다. 이런 걸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되면은 이 조선업에 엄청난 새로운 그 호재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 다들 그 제가 이런 말 하지 않아도 그 관련되는 분들이 다 이제 그 기회를 보고 있을 텐데 가령 한미 원자력 협정 이것도 그 독소 조항 제거하는 협상을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누구나 다 알고 준비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핵 폐기물 재처리 요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하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이런 식으로 지금 한미 관계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이렇게 좀 실리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